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는 헬타시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플린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턱관절에 통증이나 소리가 나서 치과병원에 방문하게 됐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스플린트를 권유하곤 합니다. 그럴 때 이 스플린트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도 역시 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플린트를 처음 권유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스플린트는 어떤 때 사용하게 되는 건가,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린트를 보통 적용할 때는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제시하곤 합니다. 스플린트의 목적은 턱관절과 근육의 교정, 그리고 이갈이의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착용 시간은 보통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취침 시간 8시간, 그리고 낮 시간 활동 중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착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은 최소 2에서 6개월, 혹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1에서 4주 간격으로 우리 치과에 다시 재방문해서 전문가의 검진을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꽤나 번거로운 과정에 대해서 스플린트는 심지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들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플린트의 종류는 안정화 스플린트, 그리고 전방 재위치 스플린트, 그리고 잘 쓰지는 않지만 NTS 장치라고 하는 스플린트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2가지 스플린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스플린트는 스테빌라이저 스플린트, 안정화 스플린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permissive라고 해서 우리 턱관절 혹은 입이 움직이는 저작 활동에 대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플린트 같은 경우에는 anterior repositioning splint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아래를 정확하게 물리는 장치를 더 강하게 적용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스플린트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앞쪽에만 쓰는 거, 어금니 쪽에만 쓰는 거, 윗니에 쓰는 거, 아랫니에 쓰는 거,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적절한 스플린트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학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는 결정은 결국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할지 말지는 결국 환자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스플린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어보고자 목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근거, 논문 한 편이 있습니다. 논문 제목이 Management of TMD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는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1987년에서 2009년 사이에 나온 여러 논문을 모아놓은 고찰 논문을 다시 한번 고찰한 논문으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구글 스칼라에 따르면 무려 488회가 재인용되는 정말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과 선생님들도 이 논문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 교합장치 및 조정, 그리고 이갈이를 치료하자. 그 다음에 2번째, 물리치료. 이 물리치료에는 전기치료, 침술, 운동요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진통제와 같은 약물치료, 그리고 4번째는 직접 턱관절을 수술하는 외과적 수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행동교정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1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스플린트를 적용한 논문은 총 10편의 고찰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편은 스플린트 치료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서 스플린트가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편 같은 경우에는 스플린트 치료와 스플린트 치료지만 가짜 스플린트 치료 같은 경우에 의외로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편의 논문은 스플린트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비교한 논문인데, 이럴 때 종류별로 유사한 효과, 둘 다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치과 의사 선생님의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당 뉴스에 발표된 칼럼이고요.
여기에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모든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 스플린트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치과 선생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의 조건이면 스플린트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디스크의 변형 혹은 디스크 위치가 변이가 있어서 입이 잘 벌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골 변화가 있어서 염증이 심한 경우. 염증이 심하다는 건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다른 치료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이 선생님은 스플린트를 적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푸념 섞인 내용으로 스플린트 치료를 권하면 효과가 없다는 환자와 마주친다. 정확한 진단 없이 스플린트 치료를 받은 경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인 치과의사 선생님들 안에서도 그 실력이 조금 편차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은 저희 헬타시스 혹은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턱관절 장애 환자가 치과병원을 방문 후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서 여러 환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통 턱관절 장애가 아파서 치과병원에 방문하는 경우 가장 먼저 치과에서는 약을 줍니다. 진통제, 소염 진통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기치료나 아니면은 적외선 치료 같은 온열 치료들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시행했을 때 치료가 완화되고 소리가 줄어들고 통증이 감소되면 치료가 종료되겠죠. 그러나 이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나서도 계속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 치과에서는 보통 보톡스라고 하는 주사요법을 권유하게 됩니다. 주사요법은 여기에 있는 씹는 근육들을 갖다가 이완시켜서 더 이상 관절에 심한 흥분의 수축이 나타나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사 치료가 시행되고 나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스플린트를 권유하게 됩니다. 이 스플린트 치료 같은 경우에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한 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스플린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리치료에서는 전기치료와 온열치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가 있어서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해 보시면 물리치료를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요즘 그런 기구를 이용한 치료보다도 마사지, 스트레칭, 근력 강화, 균형 훈련 등등의 여러 가지 운동요법들을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과 병원에서는 실제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 실제로 한 3개월 굉장히 중요한 급성기 시기에 이러한 좋은 운동이나 좋은 마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헬타시스에서는 스플린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스플린트 치료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후 적용하는 경우 효과가 있다. 두 번째, 스플린트 치료는 턱관절 장애 발생 초기에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세 번째, 턱관절 문제 초기에는 약물, 전기치료, 운동 등 저렴하고 간단한 다른 치료 접근법이 꼭 시행되어야 한다. 입니다. 오면 저희 턱관절 장애에 대한 마사지, 스트레칭, 근력 강화, 근육 교육, 협응 훈련, 행동 교정은 헬타시스와 함께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2024년 3월 평가 어플리케이션과 운동법을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